똑똑해지는 방송 채널 제네시스 박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세금 관련 이슈가 나오면은 국세청에서 뭔가 해석이 나오거나 회신이 나오면은 그 부분이 굉장히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과세 당국이니까요. 자, 그런데 혹시 그거 아세요? 국세청보다 약간 상위 기관, 쉽게 말해서 더 위쪽에 있는 기관이 이제 기획재정부라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장을 다닐 때 내가 팀장님한테 어떤 업무 지시를 받았는데, 만약에 그 위에 임원이 만약에 다른 업무 지시를 내리면은 당연히 그 밑에 팀장, 팀원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일이 좀 최근에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서 팀장님은 국세청이고요. 그 위에 임원은 이제 기획재정부, 줄여서 이제 기재부가 되겠는데, 자, 지코노미 기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일시적 3주택인 경우에 중과세 적용되었었는데, 이걸 제외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납세자 입장에서 좋은 건데, 억울한 케이스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자, 오늘도 소스 밝히고 시작할게요. 한국경제에 있는 기사를 가져왔고요. 여기 보시면은 21년 1월 8일자 최근 기사입니다. 1월 8일이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이게 1월 6일날 나왔었죠.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광고 없애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면주택이나 임대주택을 포함한 이른바 일시적 3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중과세 적용이 제외가 된다. 그동안 국세청이 중과세율 적용으로 유권 해석을 해왔는데 정부가 법 개정 과정에서 이를 뒤집은 거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아까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편하라고 뭐 팀장님, 임원분 이렇게 했지만 회사에서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쵸?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또 정부 기관인데 기획재정부에서도 물론 이런 경우가 있긴 있었겠지만 국세청에서 해석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같은 편이잖아요. 같은 과세 당국인데 이렇게 뒤집었다는 게 좀 약간 이슈가 있는 거죠. 어떤 내용이 좀 볼까요? 자, 1월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7일 입법 예고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일시적 3주택이란 일반 주택 외에 조세특례 제한법의 감면주택이나 임대주택을 가진 사람. 자, 여기서 높아심에 말씀드리는데 그냥 임대주택으로 다 되는 게 아니라 세법에서 말하는 장기 임대주택인데 일단 거기에 대한 거는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하고요. 자, 감면주택이나 임대주택을 가진 사람이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감면주택이나 임대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두 채가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성립할 때다. 자, 이거 어떤 내용인지 잠깐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주택이 이렇게 A가 있고요, B가 있고요, 이렇게 C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B가 감면주택 또는 임대주택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A와 C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이 갖춰진 거죠, 이렇게.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이때 감면주택과 임대주택은 특히 이제 감면주택은 주택수 빠지는 거고 임대주택은 뭐 무조건 빠지는 건 아니고 이 A주택에 대해서 이제 거주주택 이제 비과세 특례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하고 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 두 개가 이제 결합돼가지고 이 A가 이제 비과세를 받을 수 있거든요. 자, 요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3주택인 경우에도 이 A가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다. 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그냥 이것만 보시고, 나 비과세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A주택이 9억 초과요, 9억 초과. 9억 초과. 즉, 고가주택.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취득가가 있고, 이 양도가가 있는데, 이 양도가가 9억이 넘으면 고가주택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비과세를 하더라도 9억 이하는 비과세가 되는 것이고 이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거주주택 비과세에서 이 거주주택 A가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조정대상 지역. 이게 이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자, 그럼 조정대상 지역이면 조심해야 되는 게 뭐예요? 바로 양도소득세 중과. 이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쵸? 중과가 들어가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못 받고 가산세율을 붙는데, 자, 과연 이
중과가 이 9억 초과분 과세되는 거에 될 거냐 말 거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당연히 중과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강의도 드렸고요. 그렇게 했는데, 이게 굉장히 좀 쇼킹한 내용이 나왔었어요. 이게 이제 2019년 2월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9억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데 이게 중과가 된다고 해석이 나온 거예요. 이 국세청 해석이. 이해되십니까? 그럼 만약에 이게 중과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과가 되면은 장특공 못 받는 거고, 가산세율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세부담이 엄청 커집니다. 엄청 커져요. 자,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지인 세무사님하고도,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도 안 된다. 막, 그런 식으로 서로 이제 막 이야기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본지 2019년 8월 5일자 A23년 참고해가지고, 기존에는 이게 중과가 됐다는 거예요. 그 기사가 또 여기 있어요. 자,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사례의 속출. 도대체 왜 그런 거냐? 그래서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계산을 두고 혼선이 일고 있다.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감면주택이나 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황, 즉 3주택인 경우죠. 이때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건데 9억 초과분에 대해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 원래 기사는 링크 드릴 테니까 여기 링크 또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하는 내용이 되게 어려운 겁니다. 자, 좀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그냥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되게 어려운 거예요. 자, 계속해서 갈게요. 자, 예컨대 일반주택 A와 감면주택 B를 소유한 사람이 갈아타기를 위해 C주택을 새로 사면서 기존 A주택을 매각하면 양도가의 9억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다. 야, 이거 설명됐죠? 자, 이게 이해되시죠? A에서 C로 갈아타는데 B가 감면주택이다. 그럼 이게 주택수 빠지니까 A와 C가 일시적주택 비과세 요건 갖추면은 비과세가 되는데 만약에 9억 초과 고가주택이라고 하면은 9억 이하 비과세 된다는 거죠. 그쵸? 자, 그럼 이제 문제가 이 9억 초과분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자, 감면주택은 다른 주택이 양도할 때 주택수 제외고 실제로는 3주택이지만 주택수 계산할 때 빠져서 일시적주택 되는 건데 문제는 매각하는 A의 양도가액이 9억을 넘을 때다. 비과세 한도는 9억까지고 2019년 2월 국세청이, 그쵸? 2019년 2월이었죠. 양도가의 9억 초과분에 대해서 A, B, C 3주택으로 보고 중과가 적용되는다고 유권 해석을 한 거예요. 이 유권 해석을 하는 그 뭐 조문을 해석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막 여러분들한테 조문을 알려드리고 하면은 오히려 더 헷갈리실 것 같아서 그냥 요 정도만 설명을 드릴 건데 어쨌든 이 당시에 있어서는 굉장히 저도 충격적이었고 제 주변에 계신 세무사 분들도 이게 말이 되는 거냐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슈가 됐었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21년 1월 현재 기준으로 최고 62%, 6월 이후부터는 최고 세율은 이제 75%의 세율이 적용되는 셈이죠. 중과 세율이 적용되면 장기부 특별공제도 배제되기 때문에 세액이 급격하게 세금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같은 해석이 나온 이후 2019년 2월 이후 세무업계엔 큰 혼란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중은행 PB센터에서 세무사고가 터지는가 하면 일부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대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종필 세무사는 소득세법은 감면주택 외 1주택일 때는 고가주택이더라도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2주택인 경우에. 근데 감면주택의 일시적 2주택, 즉 총 주택수가 3주택인 경우에는 이 같은 규정이 없어서 문제가 발생했다. 자, 그랬는데, 자, 여기서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이게 이제 논란이 되자 기재부는 시행령 개정에서 국세청 해석을 완전히 뒤집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팀장님이 A라고 했는데 A라고 업무 지시를 내렸는데 그 위에 임원분이 야 이거 B야 이렇게 드려버린 거죠. 자, 중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를 합리화하겠다는 거다. 자, 이 합리화라는 표현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바로 여기 나옵니다. 이게 이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여기 보시면은 조정대상 지역 3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제외 주택 추가해가지고 중과 제외 주택을 하나 추가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나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 주택이 대체주택 취득으로 일시적으로 3주택 이상이 된 경우에 해당 특례주택인데 이 특례 대상 주택에 등록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뭐 이런 게 들어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 범위를 합리화한 거다. 자, 되게 그럴싸하죠. 일단은 여기까지만 보고 보면은 분명히 납세자한테는 좋은 겁니다. 자, 그런데 요게 이제 또 약간 이슈가 됩니다. 이건 곧바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합리화하겠다는 건데, 자, 그런데 세무업계에서는 정부의 조치가 소극적이라고 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 정부가 시행령을 소급 적용하지 않고 개정안이 시행되는 2월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기로 했어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린 거 있는 것 같은데, 이 소득세법 시행령은 아마 이제 이게 나와 있는 게 1월달 나온 게 개정안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최종 확정되는 게 아마 2월 정도에 될 겁니다. 물론 일부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으나 거의 그냥 큰 틀에서는 변하지 않고 다 통과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대통령령으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자, 근데 여기 이제 적용 시기를 보면은 2영 소득세법 시행령이죠. 2영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고 나와요. 2영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자, 그러면 그 전에 한 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전에 한 거 여기 2019년 전에 매도한 거 이때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뭐 굳이 표현을 하자면 여기 2019년 2월이 이렇게 있고 여기 2021년 2월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이때 중과 받은 거에 대해서는 구제가 안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요 이후부터만 된다는 거잖아요. 자, 그럼 여기 계신 분들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할지 좀 해석이 분분한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해석이 좀 분분한데, 일단 기사 내용만 놓고 보면, 시행되는 2월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뭐, 우병탁 세무사님, 의견을 이렇게 인용한 거 보면은, 혼란이 컸던 사안에 대해서 세금 사고가 일어날 여지가 줄어들게 됐다.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보시는 거죠. 자, 다만 법 시행 이전 양도분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한 여지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감면주택에 대한 설명이 밑에 잠깐 나와 있고 이제 기사는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좀 아는 분 세무사님한테 들은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이쪽 업계에서 일어난 이야기인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그 전에 매도하셔서 3주택 중과 9억 초과분에 대해서 중과 적용을 받으신 분들 구제하는 되는 게 쉽지는 않다고 해요. 물론 이제 확정되는 거 아닙니다. 저도 그냥 들은 겁니다. 건너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꼭 다시 한번 최종 확인하셔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이다. 약간 좀 좋지 않을 것 같다. 희망적이지 않다. 그런 내용이 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여기 소득세법 시행령 나온 것처럼 합리화가 된 건 맞는데 이 영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중에 판 사람은 지금 좀 유리해지는 거잖아요. 똑같은 케이스인데. 이건 좀 개인적으로 좀 바로 잡혀야 되지 않냐.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또 있는데, 일단 이건 그냥 참고만 하세요. 더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한번 이렇게 하셔야 될 건데, 이게 이제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특례 주택이 들어가서 이제 중과를 피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2주택인 경우에는 또 이게 안 될 수도 있다고 해요.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외우기 편하게.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2주택 상태인데 하나는 거주주택이고 하나는 임대주택인데 그 임대주택이 만약에 세법에서 말하는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못 맞춰서 중과 배제가 안 된다. 그러면 이거 2주택 중과 들어갈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3주택이 돼버리면은 또 중과 배제가 될 수도 있는 희한한 케이스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 요거는 확정되고 나서 나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죠. 아무튼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내가 그냥 알고 있는 지식으로 섣불리 그냥 하셨다가는 요즘에 굉장히 좀 안 좋은 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변에 세무 대리인 도움을 받으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고 이렇게 하셔야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 중과 이 부분은 내용도 좀 어렵고 이거 자칫 하나 순간 착각을 하면 굉장히 그 데미지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때 굉장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뭐 아무리 제가 설명을 이렇게 나름 신경 써서 한다고 하더라도 1차적으로는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틀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2차적으로는 설령 제가 잘 설명을 했다 하더라도 또 받아들이실 때 좀 잘못되는 경우도 일부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일단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좀 큰 틀에서 먼저 한번 알아두시고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시행령이 최종 확정되는 2월까지는 좀 뭔가 안 건드리시는 게 차라리 이 경우엔 나아요. 이건 우리한테 좀 유리하게 바뀌는 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부분은 우리한테 좀 유리하게 바뀌는 거기 때문에 비슷한 케이스라면은 좀 그때 가서 확정되고 나서 하는 게 좋겠다. 자, 근데 내가 이거 나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모르겠다.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세무사 통해서 상담을 한번 받고 지금 내가 뭐 작업을 하는 게 좋은지 나중에 하는 게 좋은지 그걸 판단을 먼저 하셔야 되겠죠. 네, 어찌됐든 굉장히 좀 안타까운 기사 중에 하나입니다. 저라고 하더라도 그냥 좀 기다리면은 내가 중과를 안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굳이 내가 먼저 좀 빨리 매도하면서 9억 초과분에 대해서 여기 3주택 중과를 받아서 세부담이 이게 커졌다고 하면은 굉장히 좀 그럴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좀 이 부분은 좀 형평성 있게 좀 해줘야 된다고 좀 생각이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이 뭔가 이제 좀 잘 되려면은 어떤 법 논리라던가 그런 부분으로 뭔가 잘 돼야 되겠죠. 그런데 뭐 제가 이제 거기까지는 어떻게 될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왕이면 좀 더 좋은 소식이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 좀 이슈가 되고 있고 혹시 안타깝게도 이거 비슷하게 좀 관련되셔서 중과 받으신 분이 있다면은 그 당시 업무를 도와주셨던 세무 대리인분들하고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번에 좀 개정안이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된 건지 좀 알아봐 달라라고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계속해서 좀 민원이 들어가고 여기 대해서 뭔가 합리적인 합당한 어떤 주장이 계속된다면은 또 이게 뭐 개인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잘 되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아시겠죠? 네. 참 어렵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일시적 3주택 중과 적용되는 거 제외되는 사례 살펴봤고요. 자, 국세청 요건 해석이 기획재정부 기재부에서 뒤집힌 아주 좀 특이한 케이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정보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채널 제네시스 박이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